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좀 보시고요. 나눠드린 프린트 보십시오. 자, 수열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균합법 단원이에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삼각함수 활용할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영동일고 친구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수학적 균합법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몇 개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개 암기가 필요한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골, 다른 말로 개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골, 그 다음에 짬뽕 수열. 기억날 거야. 쌤이 짬뽕 하면서 했던. 일단 더 있는데 이 5개만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풀어보자. 일단 이 5가지는 기본으로 좀 가져갑시다. 수학적 균합법에서.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수열에 대한 표현 방법들인데 이 5가지가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암기하자는 내용이에요. 얘기야. 이 5가지. 그래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 어찌됐건 새로 생기는 건 이렇게 3가지가 정도 되니까 이 3가지 정도 가능하겠지. 몇 개 안 되니까. 자, 볼게요. 첫 번째, 수학적 균합법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얘도 어떤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수열인지 찾아서 뭘 만드냐?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AN이라고 딱 줘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좀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 희한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표현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볼까? 왜냐하면 수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일반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반항을 찾기 위한 이 5가지 얘기가 돼. 현중아, 정신 차려. 너 자꾸 그러면 이거 영상 잘라갖고 엄마 아빠한테 보낸다? 어? 네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 보낸다? 앉았다고? 실눈 뜨고 있었어? 아, 나는 눈 뜨고 자는 애들도 많이 봐갖고 그런가 보다 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수열부터. 등차수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표현이 뭐 AN은 2n-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일반항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항하고 그 다음 번째 항하고의 관계식을 이렇게 주거든. 그래서 이 관계식을 보고 이게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냥 간단하게. AN하고 AN 플러스 1. A1이 여기에 있을 거고 A2가 여기 있을 거고 가다 보면 여기 A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또 가다 보면 A2N이 있을 거고 A2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어쨌건 수열은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열이 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수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잡아서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잡아서 표현하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AN이 앞에 있는 놈이고 AN 플러스 1이 뒤에 있는 놈인데 이 2개의 수열이 어떤 형태로 관계식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정의 자체가 뭐니까 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옆으로 넘어가지 않니?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뭔가를 더해서 옆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더해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다음 수열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을 때 라는 말을 봤을 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아,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구나. 로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일반항 AN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D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항광사의 관계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았으니 이 일반항을 갖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물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야. AN이 1로 나눠졌을 때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또 첫 번째로 뭐야?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이게 왜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등비수열이면은 AN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때 무언가가 곱해져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곱해지고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공비 R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일반항을 찾는 거지.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 그러면 이걸 찾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걸 안 줘. 그러니까 이렇게만 준다는 거야. 요거 보고 아,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3, 4, 5번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3번 등차수열꼴이에요. 등차수열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등차수열꼴이냐?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얘랑 지금. 근데 뭐만 다르냐면 등차수열은 실제로 어떤 상수가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나 3이나 이런 애들이 더해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등차수열꼴은 뭐가 더해지냐면 어떤 상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이 더해져. 식. 그래서 등차수열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 수열은 아, 등차수열꼴이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등차수열꼴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일반항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수열꼴에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찾는지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n이 1인 것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입하냐면 AN이 나올 때까지. n이 1인 것부터 대입해서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1을 대입해보면요. A2는 A1 플러스 F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를 대입해보면 A3은 A2 플러스 F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렇게 대입을 하다 보다가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N-1을 대입하면 AN은 AN-1 플러스 FN-1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정리가 된 식을 가지고 뭘 해주냐면 더해버리세요.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갖고 식을 쓴 다음에 이거를 더해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 둘이 없어져. 이렇게. A3하고 여기 있는 A3하고도 사라져.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애하고 AN-L하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럼 좌변에는 뭐가 남냐면 딸랑 얘 하나 AN만 남지. 우변에는 뭐가 남냐냐? A1하고 첫 번째 거 요거 남아있고 그리고 F1부터 Fn-1까지 다 더해 놓은 게 남는단 말이야. 이걸 더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에요. AN 일반항은 첫 번째 항과 여기 뒤에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모든 것들이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 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 어떻게 존재하냐?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 더하기니까. 실눈 뜨지 마.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는 이렇게 생긴 공식화가 가능함. 등차수열 꼴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 등차수열 꼴이네. 왜? 얘하고 얘 관계를 딱 살펴보니까 뒤에 뭔가 더해지고 있는데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이 더해지고 있네. 그럼 얘는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 돼. 근데 이 방법이 잘 모르겠다면 얘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A에는 첫 번째 항 놓고 시그마 1부터 n-1번째까지의 요 식을 그대로 시그마 뒤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할게. 더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 풀면서 할 거야. 등차수열꼴 얘는 유일하게 공식이 존재하니까 요거는 암기. 일단 암기. 네 번째, 등비수열꼴. 그럼 얘도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은 아니고 등비수열 형태라는 거야. 등비수열 형태. 어떻게 써있냐?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그러니까 여기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숫자가 곱해지면은 등비수열이야. 3 곱해지면서 계속 넘어가. 그럼 등비수열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곱해지면서 넘어가냐면 식이 곱해지면서 넘어가. 그럼 식이 곱해지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등비수열 꼴의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 꼴이라는 걸 알았다면 마찬가지야. 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일반항 찾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이 1, 2, 3, 4, 5번을 배우고 암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일반항 찾기 때문이니까. 자, 이 일반항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똑같아요. n이 1인 것부터 대입하시고 언제까지 대입하냐면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n에다 1부터 대입을 좀 할게요. 1 대입하면 여기다 이제 1부터 대입하자. 1 대입하면 a2는 a1 곱하기 f1. 2 대입하면 a3은 a2 곱하기 f2. 3 대입하면 a4는 a3 곱하기 f3. 쭉 넣다 보면 an이 나올 때까지니까 n자리에다 뭘 대입하면 돼? 똑같이 n-1을 대입하면 돼. n-1을 대입하면 an은 an-1 곱하기 fn-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 형태니까 등차수열 형태는 더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 형태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싹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약분이 돼.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고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거지. 그럼 약분이 다 되면 왼쪽엔 뭐만 남아? an이 남고 오른쪽에는 첫 번째 항 하나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1부터 n-1까지 대입한 이 이놈들이 싹 다 곱해져서 나오게 됨. 그래서 요게 등비수열꼴의 일반항이에요. 얘는 공식이 없어. 계속 곱하라라는 게 없잖아.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해야 되나?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는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등비수열꼴은요. 이 일반항을 구하는 이 과정을 통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통째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쉽잖아. 등차수열꼴은 1부터 대입해서 더하면 되고 등비수열꼴은 1부터 대입해서 곱하면 돼. 그렇게 해갖고 일반항을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등비수열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5번 짬뽕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짬뽕 수열은 왜 짬뽕이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짬뽕 수열이에요. 요렇게만 보면 등비 수열이고 요렇게만 보면은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형태가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다 짬뽕해 놨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짬뽕 수열이야. 내가 이름 지은 거고 이런 이름은 없어요 원래는. 자,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 이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없으니 요거 하나 일단 짬뽕 수열인 걸 알았다면 요거 기억합시다.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1-P분의 Q 1-P분의 Q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 1-P분의 Q를 기억을 했으면 일반항을 이렇게 찾는 거야. 잘 들으세요. AN 플러스 1 놓고 그러니까 요놈 그대로 놓고 여기 1-P분의 Q가 있잖아. 이걸 마이너스 1-P분의 Q라고 왼쪽에다 그냥 무조건 적어주는 거야. 왼쪽에다 무조건 적어주고 그 다음 오른쪽은 AN 앞에 실눈 P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칠판 안 볼 때마다 이름 부를 거야, 현중아. 그래서 너 이름 나오는 데만 잘라갖고 몇 번인지 보낸다. P로 묶어서 이 부분에다가도 그냥 AM-1-P분의 Q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 수열인 걸 알았다. 그러면 1-P분의 Q야. 그럼 그 1-P분의 Q가 왼쪽에도 한번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한번 들어가. 근데 왼쪽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오른쪽은 AN이 P로 묶여 있으니까 P로 묶은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모 모양의 새롭게 생긴 수열이 만들어져요. 세모 모양의 새롭게 만든 수열. 왜냐하면 어차피 1-P분의 Q는 변하는 값이 아니거든. 이 자체가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져요. 그럼 다 집어치우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잘 들어봐. 세모, 좀 더 큰 세모는 P 곱하기 작은 세모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세모는 지금 무슨 수열이야? 세모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세모는 등비 수열이야. 세모가 P를 곱해가지고 더 큰 세모로 변하는 거야. 그럼 세모 자체가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얘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일반항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 이 세모 수열은 즉 AN-1-P분의 Q라는 이 세모 수열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된다.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1-1-P분의 Q가 첫 번째 항이지. 이 세모 자리에다 1 대입한 거.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등비 수열이니까 곱하기 P로 묶여 있는 거에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AN 이 수열은 A1-1-P분의 Q에 P의 n-1제곱에 더하기 1-P분의 Q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일반항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나 이 과정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또 있어. 암기해 이거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나 이게 짬뽕 수열인지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일반항 찾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차피 항상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암기를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는 거지.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2 이렇게 주고 첫 번째 항은 6이야. 이렇게 주면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라고. 얘를 그냥 여기다가 다.
소연아, AN은 첫 번째는 6이잖아. 그럼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분의 Q 집어넣고 P n-1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P 분의 Q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속성이고 이거는 진짜 암기에 불과한 내용이고 이 수열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이 1-P분의 Q를 갖고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만들어 놓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아,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게 끝이거든.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암기하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얘가 P고 얘가 Q야. 그치? 이게 뭐야? 그럼 얘가 뭐야? 아, 얘가 뭐냐고, 얘가. 에이씨. 봐! 얘가 뭐야? 얘가 P, 얘가. 그러니까 1-P분의 Q 그냥 쓰라고. 아, 그럼 1-P분의 Q니까 임시로 완전 그리고 갑자기 저기 어디 있는데? 아, 그게 궁금해? 그냥 아니, 그냥은 아니지, 당연히. 그냥일 리가 없지. 그냥은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로 묶어서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은 거야. 됐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an 마이너스 p 알파가 되지. 넘기면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랑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얘가 q가 돼.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1 마이너스 p는 q가 되니까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가 된 거야. 그래서 이 1-P분의 Q가 이 알파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냥 막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1-P분의 Q를 갖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그냥 됐지? 그럼 1-P분의 Q를 짬뽕 수열이라는 걸 알았다면 1-P분의 Q를 생각을 해갖고 걔 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 거다. 이게 결론, 이게 결과값이야. P가 1이면요. 그냥 등차 수열이죠. P가 1이면. Q가 0이면 그냥 등비 수열이죠. 맞잖아. Q가 0이면 그냥 등비 수열이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이야.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건데, 저게 안 적었지만 이제 만약에 6번째, 사실은 더 많다고 했어. 6, 7, 8개, 3개 정도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걔네들은 냅두고요. 6번째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갑자기 막 엄청 처음 보는 게 나옴. 처음 보는 게 나올 겁니다. 나와,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오지 않아요. 이 5개는 베이스니까 나오는 거고 처음 보는 게 나올 건데 처음 보는 거는 n이 1인 거부터 대입을 합시다.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한 다음에 규칙 찾으세요. 그래서 이 규칙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푸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 수능에 한 2년 전까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계속 매년 나왔어요. 매년 수능에도. 이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하는 건데 저 5가지가 아닌 뭔가 처음 보는, 당연히 처음 보는 게 나와야지 수능인데. 처음 보는 거 나와서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아까 이 등차 수열고를 할 때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잡아갖고 얘가 어떤 형태의 일반항이 만들어지는가를 찾았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 보는 게 나왔으면 그냥 1부터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거 결국엔 이 6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됐지? 근데 수학적 귀납범위 이게 끝은 아니야.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데. 자, 또다시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가야지. 이거 숙제할 때 있잖아. 첫 번째, 내가 문제를 다 맞추는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시험만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증명하는 과정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하지만 수능 때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나 지금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잘 보고 싶어. 그럼 버리세요. 왜냐고요?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아.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얘도 한번 맞춰보고는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숙제할 때 이 증명 문제들이 막 또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어차피 유형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유형 안에 증명만 잔뜩 있어. 풀지 마시고, 다 풀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1개 정도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세요. 그 유형 문제는 1개만 푼다. 어디냐면요. 그 지금 나눠준 프린트 맨 뒤에 봐봐. 나눠준 프린트 맨 뒤에 보면은 이런 문제야. 소연아 여기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요 문제들 같은 건데 이게 유형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 문제만 이 유형에 막 10개씩 있음. 이거 언제 다, 이거 글도 엄청 긴데 이걸 언제 다 풀고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루에 1개 정도 풉시다. 세 번째, 얘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술형에서 이거 생으로 나올 수 있음. 여기 보면 빈칸 넣기 있잖아. 이 빈칸 넣기 문제가 아니라 어디냐면 1203번 봐보면 그냥 빈칸도 없고요. 그냥 생으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03번을 보면. 왜 안 봐? 혜원아. 근데 몇 번이라 했어? 듣긴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도 나와. 그럼 이 생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부분 점수 정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자고.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있어. 이거 중에서 증명 문제 나올 거니까 라고 알려줬다면 그거를 나한테 말해줘. 그럼 내가 그걸 생으로 증명을 해서 줄 테니까. 그것만 암기해. 학교에서 알려주면 이건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귀납법에서 증명하는 과정은 자기가 판단을 하세요. 3개 중에 하나로.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검사를 했는데 하루에 1개씩 풀 거니까 올 때 최소 3문제는 풀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이라고 치면은 3문제는 풀려 있어야 되는데 그 3문제가 안 풀려져 있다면 버리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 사람은. 근데 한두 개 정도 풀려 있었다. 그러면은 놓지는 않았구나. 그럼 얘까지도 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면은 날로 먹는 거니까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 귀납법 증명이에요. 귀납법 증명은 첫 번째, 요 단계가 무조건 들어가요. 첫 번째에 성립하는가 이 단계가 처음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다시 맨 뒤에 거를 좀 봐주시면 1210번에 n이 6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서 얘가 성립할 거다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 n이 6 이상이니까 n이 6일 때가 뭐야?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맞아? n이 6일 때가 첫 번째에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와?
n이 6일 때 좌변, 우변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귀납법의 증명은 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분 점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생으로 증명하세요라는 게 나왔을 때 첫 번째 줄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6점짜리 문제 중에서 1점 받는 거라고. 근데 이거 못 쓸 수가 없거든. 처음에 1만 넣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AK. K번째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K번째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라고 쓰였죠. 1209번을 봐봐요. 1209번에도 두 번째에 보면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앞에 것들도 보고 그 앞에 것들도 보고 앞에 것들도 보고 다 봐보면요. 무조건 첫 번째 거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K번째에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 하냐면 AK 플러스 1, 즉 K 플러스 1 번째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K 플러스 1번째라는 게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어딘지 모르는 N번째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N번째에서도 이 식이 성립할 거다. 그래서 또 봐보면 가정, 1210번에 가정하면 해놓고 저 맨 마지막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1209번에도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 앞에 것 떠봐보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k 플러스 하여튼 이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당연히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점수는 제일 큰 점수겠죠. 이게 6점짜리라면 1점, 1점, 여기 4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요거 두 개만 써도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하자고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할 건가? 공부 시간 많이 늘려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요 정도만 할 거다. 부분 점수 받고 앞에 있는 거를 맞추는 거지.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등에서 100점은 기분이가 좋은 거야. 등급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귀납법 단원은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열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 찾기. 두 번째, 증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 힘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실지 마라. 여기다가 9, 여기다가 1 정도 싣고 이게 다 거의 다 된 것 같다 싶으면 여기다 힘을 이제 더 실기 시작하는 거지. 아시겠죠? 집중을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나와봤자 한 문제야. 나와봤자 한 문제.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몇 개 안 돼요. 얇죠? 자, 11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은 마이너스 62, A2는 마이너스 58, AM 플러스 2 마이너스 2, AM 플러스 1 플러스 AN은 0. 자, 관계식을 2개짜리를 준 게 아니라 3개짜리를 줬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냐?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AM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M 플러스 2거든? 그런데 지금 이 식에 대한 설명은 이건 거야.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써주고 있어요. 가운데 거에다가 2배를 하면 양옆에 거 더한 거랑 똑같다. 이게 무슨 수열의 특징이야? 숙제 다 했잖아. 이게 무슨 수열에 대한 특징이야?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이죠. 이게 뭐야? 등차 중항이라고. 그러니까 얘 보고 아 이게 등차 수열이네라는 걸 알면 끝.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거 알았다면 플러스 4 되지? 공차가 4구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2구나. 그러면 AN은 공차가 4니까 4N 그냥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6 이렇게 쓰면 일반항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막 솔직히 말해서 좀 생각할 건 되게 많거든? 근데 간단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됐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 등차 수열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노그래요. SN은 그럼 뭐야? 시그마. 그냥 K는 1부터 N까지 4K 마이너스 66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그마에다가 더해서 더하기 해줘도 되고요. 시그마 썼으니까 시그마대로 할게요. 계산하면요.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66개. 얘 계산하면 2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겠네. 2n 제곱 플러스 2n 얘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4n. 이게 n항까지의 합이야 라고 쓸 수 있겠지. 현주 눈이 막 까 뒤집어지는데? 어떡하냐? 너 오늘 왜 먹을 거 안 사왔냐? 뒤에 서 있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맞네. 천재인데? 자,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얘가 최대가 될 때 물어보고 얘가 최소가 될 때 물어보고 있으니까. 됐지? n이 얼마일 때? 16일 때. 이렇게 해서 답 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 얘 보고 등차 수열이네? AN 찾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죠. (1167번) 이번에는 등비수열로 가봅시다. 1167번 A1은 아닌데? A1은 8의 8제곱. 첫 번째 항은 8의 8제곱.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로그 2의 an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된 거를 만족시키고 있대. 로그가 보이니까 계산하기가 귀찮거든? 그래서 로그를 없앨 거예요. 로그 없앨 거니까 우변 한번 정리합시다. 로그 2의 an 마이너스 로그 2의 4 이렇게 쓸 수 있지?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로그 2의 4분의 a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가 싹싹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없애고 생각을 하면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은 4분의 an 이렇게 된 식을 만들 수 있어. 맞지? 이놈이 결론은 4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거잖아. 이걸 보고 뭘 찾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를 찾아야 된다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4분의 1씩 곱해져서 넘어감. 얘가 공비. 그럼 AN은 끝.
AN은 첫 번째 항 8의 8제곱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8의 8제곱분의 1이 돼야 된대. 그때 요 n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 됐지? 됐지? AN 플러스 1 저거 계산 어떻게 된 거지? AN 플러스 1이 어디 있지? AN 저거 위에 써있는 이거?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이거 계산을 하는 게 아닌데. 뭐 이걸 어떻게 찾은 거냐고? 뭐. 성준아 질문을 하려면 알아듣기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인다 하나도.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에 n-1제곱은 8의 16제곱분의 1. 얘 밑이 4니까 얘도 밑을 4로 만들어주자. 는 힘들겠네. 에이씨. 얘 2로 만들게요. 2분의 1에 2n-2제곱은 요거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그러면? 48제곱.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니까 n은 얼마가 되겠어? n은 2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일반항을 찾고 그럼 그 일반항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과정 알겠지? 항광사의 관계가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일반항 찾기. 그럼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얘는 합을 구한 거고 얘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몇 번장인지를 구한 거고. 자, 다음 1171번. 얘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유형대로 풀면 되거든. 나한테 배운 걸 그대로 가지고. 근데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건 유형이 없으니까 보고 아셔야 된다고요. 뭔지. 1171번. 첫 번째 항은 2.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얘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알았으니 요 형태를 보고 이거는 등차수열 꼴이네. 왜냐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뭔가 더해지고 있는데 그 더해지는 게 숫자가 아니라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수열 꼴이네. 그럼 등차수열 꼴이네 라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그럼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니까 얘가 fn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an은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겠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니까? 시그마 뒤에 분수 온 거잖아. 그럼 시그마 뒤에 분수가 왔다면 그냥 거의 90% 이상 뭐야? 부분 분수지. 그럼 이게 부분 분수인지 알아버렸으니까 이것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하자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부분 분수 쪼갭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1 순서 바꿔서 뺀 거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부분분수 푸는 방법이 뭐야?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n-1 대입하면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분분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규칙을 갖고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 결과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 일반항은 3 빼기 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 놓고는 한번 확인해. 첫 번째는 2가 되는지 확인해. 1 대입하면 2 되는 거 맞니? 2 되고 있거든. 맞다. 내가 잘 푼 거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30 빼기 A5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N이니까. A30은 3 빼기 30분의 1. A5는 A5 맞지? A5는 3 빼기 5분의 1. 이 두 개를 빼라. 5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30분의 5가 되면서 6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활용이 되는데 이거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된다. 이거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등차 수열인 거 알았으면은 이거 일반항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일반항 찾았으면 이거 시그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시그마 계산하려고 보니 부분분수인데 부분분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다 고1 때 나온 내용이잖아 이거. 시그마는 지금 나온 거긴 하지만 근데 시그마는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잖아.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입 해. 한입 해. 됐죠? 그래서 요게 등, 차, 수열, 꼴은 알고 난 다음 바로 이렇게 일반항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어유 소연아. 책상 그러다 부셔지겠다. 자, 다음 1175번. 또 이거 보고 이거 무슨 수열인지 찾아봅시다. 1175번. 첫 번째 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얘는 뭐구나. 등비수열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식이 곱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 얘가 등비수열꼴이구나. 그럼 등비수열꼴이라고 알았다면은 이건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통째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표현해준 그 부분이죠. 1부터 대입해서 an 나올 때까지 대입하는 겁니다. 1부터 대입할게요. A2는 2 곱하기 A1 A3은 3 곱하기 A2 A4는 4 곱하기 A3 AN이 나올 때까지 AN은 n 곱하기 AN-1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등비수열꼴은 곱하기 하라고.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사라짐.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AN 하나 남고 우변에 남는 거는 2, 3, 4, 5, 6, 7, 8, 9, 10 해서 n까지 곱한 거에다가 요거 하나 더 남음. 2, 3, 4, n-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1, 2, 3, 4 뭔 말인지 알겠지?
없어도 됨. 그래서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AN이에요. N까지구나. 미안해. N까지. 2부터 N까지 곱한 거. N-까지 곱한 게 아니라. 됐지? 자, 그래서 A1이 얼마인 거야? N에다가 1 넣으면 돼. 그럼 A1은 1이잖아. A2는 N에다 2 넣으면 돼. 그럼 그냥 2잖아. A3은 3 넣으면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3까지인 거잖아. 이런 얘기다. 6이다, 6.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AN을 찾아놨어요. 그럼 일반항을 찾은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목표였고, 그럼 얘 일반항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문제에서 풀라는 거 해주면 되겠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 2022까지 다 더한 값을 120으로 나누면 이라고 쓰여지는 거 보여요? 120으로 나누면. 혹시 이거를 가지고 한 번만 딱 유추해보면 이거 n 팩토리얼인 거 알겠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곱하는 거잖아, 자연수를. n 팩토리얼. 그럼 혹시 얘가 몇 팩토리얼인지 알겠니? 120은? 5팩이지. 그럼 얘가 5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얘의 의미는 A5라는 뜻이네.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 A1부터 A4까지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건 거야. 자, A1은요 1팩토리얼 더하기, A2는요 2팩토리얼이고요, 3은 3팩토리얼, 4는 4팩토리얼, 5는 5팩토리얼, 6은 6팩토리얼, 쭉 여기까지 가면 얘는 2022팩토리얼. 근데 얘를 5팩토리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거 나누면 1, 요거 나누면 6, 다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 뒤로는 다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 남아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 계산해주면 나머지는 33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몇 가지들 얘기는 다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이 5번째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거든.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연습 한번 해줘야 되니까 11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76번.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 플러스 2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면 바로 제가 뭐구나? 짬뽕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짬뽕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아, 이거 짬뽕 수열. 그럼 짬뽕 수열이면 뭐 떠올려라? 1-P분의 Q를 떠올려라. 1-P분의 Q를 떠올려라. 그럼 1-P분의 Q를 계산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P분의 Q 계산해주면 2분의 1. 이게 1-P분의 Q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AN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하나 집어넣어주고 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또다시 1-P분의 Q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러면 an-2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고?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넘어가는 등 비수열이 된다고. 그럼 이 수열은 첫 번째 항 a1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 마이너스 3 n-1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an은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시켜 주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3의 n-1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나오게 되면 이게 찾는 거예요. 일반항. 그래서 문제에서 A6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6은 2분의 1 곱하기 3의 5제곱 243 플러스 2분의 1 미안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43 되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24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100 마이너스 12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나랑 같이 했던 5개로 문제만 푼 거야. 그냥 문제만 슥슥슥 푼 거예요. 5개만 가지고. 근데 6번째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게 무조건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거 말고 무조건 나오는 게 그 뒤에 있는 뭐 180번이나 179번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나랑 같이 안 한 5개 중에 나랑 같이 한 5개 중에 없는 놈이 나온 거지. 그럼 그 놈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입해서 규칙 찾아보라고. 1180번 보자. 자, 1180번을 보면 A1은 1, A2도 1. 그런데 관계식은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무 수열도 아니야. 의미를 파악해보면 이런 거지.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그 다음 거 맨 마지막 거 나옵니다. 이 얘기예요.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세 번째 거 나옵니다. 그래서 A3 구할 수 있어. A3은 어떻게 되겠어? A1, A2를 더한 거야. A3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A3, A1, A2야. A1, A2를 더한 거야. 얘네 둘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2지. A4는 또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는 거야. 그럼 3이지. A5는 또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는 거야. 5. A6은 또 앞에 있는 거 2개 더하는 거야. 8.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지. 되겠니? 자, 그럼 이걸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1, 2, 3, 5, 8 이렇게 가고 있겠네.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1 곱하기 AK 플러스 2분의 AK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일반항 찾는 방법 있어. 얼마지? 이거 일반항 찾는 방법 있어. 여기서 끊어가지고 일반항 찾으면 돼. 근데 그렇게 찾지 말자고. 얘 지금 여기 써 있으니까 시그마 공식 자체가 뭐라고? 더하기라고요. K가 1인 거부터니까 A2 곱하기 A3 분의 A1 이런 의미인 거잖아.
맞아. A 3, A 4, A 2 이런 얘기잖아. 그치? 아 근데 너무 복잡하긴 하네. 이거 일반항을 찾긴 찾아야겠네. 8까지 대입하면 90하고 8이잖아. 그럼 좀 써보자. 써볼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이야. 하나, 둘, 셋이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돼. 맞지? 그 다음 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돼. 규칙 보여? 규칙 보이니? 뭐겠니? 부분분수 아니야? 부분분수?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분의 1. 아, 미안해. 뭐 하는 거지? 2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3분의 분자에 2 있으니까 2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규칙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수들이 얘네 둘이 뺀 수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약분이 되면서 앞에 있는 수는 다 없어짐. 얘네 둘이 뺀 게 1이고 얘네 둘이 뺀 것도 1이고 얘네 둘이 뺀 건 2고 얘네 둘이 뺀 건 3이니까 이렇게 다 빼서 사라지는 부분분수들은 없어져.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이것만 남는다는 거지. 이런 애들만 남는다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 저거 8번째 집어넣어달라며. 그럼 8번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8 집어넣으면, 여기다 8 집어넣으면 A 9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 요렇게만 남게 되겠지. K에다 8 집어넣으면. 그럼 결론. 이게 부분분수로 쪼개지게 되고 부분분수니까 규칙을 보면 이렇게 사라짐.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짐.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야? 1 마이너스 A 10분의 1 요렇게만 남게 되고 얘가 답이 될 거다. 그럼 A10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A10 어떻게 구하면 돼? 더하기 하면 되는 거지. 10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4 더하면 얼마니? 7. 5 더하면 8. 6 더하면 9. 7 더하면 10. 규칙 보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30분의 1. 그래서 30분의 29 요 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앞에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대입해가지고 규칙 잡아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상이잖아 얘는. 규칙 잘못 봤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쏘리. 앞에 거 더해서 가는 거지. 에이씨.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3 이렇게 더하면 21 이렇게 더하면 34 이렇게 더하면 55 1, 2, 3, 4, 5, 6, 7, 8, 9, 10 얘네. 맞지? 55 맞지?
이렇게 돼서 답이 나오겠죠. 고마워. 나 개차 수열로 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유형 6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본 걸로 본 게 없거든. 이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1184번 an 더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10이래. 연속해서 세 개를 더하면 10이래.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뭐로 줬냐면 A7을 3이라고 줬고 A12를 5라고 줬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A1, A2, A3, A4, A5, 6, 7, 8, 9, 10. 왜냐면 힌트를 12까지 줬구나. 11, 12.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거지. 요렇게 더하면 10이라고. 연속하는 3개를 더하면. 요렇게 더해도 10이고, 요렇게 더해도 10이고, 근데 H7을 3이라고 줬고, A12를 5라고 줬으니까,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요렇게 더하면 계속 10이라는 거야. 요렇게. 어떻게 있지 또? 이렇게 더하면 1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5가 있고 여기 3이 있거든? 그럼 3개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추측을 하는 거야. 추론을 하고. 뭐가 있으면 좋겠니? 유지민 씨. 숫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가 일단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여기 3도 있고 여기 5도 있잖아. 3개를 더해갖고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5 한번 줘보는 거야. 대입을 해서 추측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3개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2거든. 그럼 또 이렇게 3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거든. 그럼 또 이렇게 3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5거든. 그럼 이렇게 3개 더하면은 10이 넘어가지. 그럼 안 돼. 이 5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이건 안 돼.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 여기가 5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5야. 이렇게 더하면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야. 이렇게 더하면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야. 이렇게 더하면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5야. 맞지? 이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3이고 2, 5, 3, 2 5, 3, 2, 5, 3, 2가 반복될 거고 그럼 앞에는 2, 3, 5, 2, 3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빨간색 수열을. 알겠냐고. 어쨌든 5하고 3이 있으니까 5하고 3을 더해갖고 계속 뭔가가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그걸 추측을 해서 추론을 해서 저 식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101하고 A106하고 곱하래. A101하고 A105하고 곱하면 얼마가 될 거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3개씩 건너가는 거고 그럼 규칙이 이런 식인 거지. 예. 자, 이렇게 규칙 가는 거야, 3은. 됐어? 2는 2, 5, 8 이렇게 규칙 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A101이라는 건 어떤 놈 갖고 규칙 만들어야지 A101이 만들어지겠어? 이거 몇 칸씩 뛰는 거야? 3칸씩 뛰어지고 있어. 1, 4, 7, 10. 3칸씩 뛰어지고 있다고. 그럼 A101이야. 3으로 나눠. 나머지가 얼마야? 2야. 그치? 뭐겠어? 5겠지. 아닌가? 얘가 99번째 나오는 애. 얘가 100번째 나오는 애. 얘가 101번째 나오는 애. mi안해. 얘가 100번째 나오는 애. A1부터니까. 30 계속 쭉 계산하면. 얘가 100번째 나오는 애. 얘가 101번째 나오는 애. 그럼 얘가 2. 105.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나눠 떨어지나? 나눠 떨어지네.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눠 떨어진다는 건 3, 6, 9 이 규칙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얘는 5.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 내가 눈이 안 좋아갖고 105가 아니라 106이야 문제. 아이씨. 106.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3이겠지 3. 그래서 답은 6이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나왔거든요. 또 뭔가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요. 봅시다. 뭘로 할까? 상으로 할까? 1188번. 또 봅시다. 유지민 씨, 뭐지? 야, 턱 대지 마라. 1188번. A1은 2분의 3. SN은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SN이 뭐예요? 이게 합이거든요. 여기 써 있어, 문제에서. 합이라고. 그럼 이 합을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다? AN을 찾을 수 있다. 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거 공부해왔어야 되는 거야. 다 계속 쓰이는 거야. 똑같은 수열 단원이란 말이야.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n번째까지 더한 거랑 n-1번째까지 더한 거랑 둘이 빼면 되니까. 됐어? 대신에 얘는 주의점이 n이 2 이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고 A1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A1은 S1과 똑같다는 뜻으로. 자, 그럼 얘가 SN입니다. 그럼 SN-1은 3분의 AN-1 곱하기 AN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식을 뺍니다. 자, 이 두 식을 빼면은 좌변에 뭐가 남겠어? AN이 남을 거고 우변에는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A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남게 되겠지. AN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1은 3도 곱해버려. 3도 곱해버리면 3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지? 두 칸당 3 차이 난다고. 두 칸당 3 차이 난다고. 됐죠? 그래서 자 이제 두 칸당 3 차이 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풀라는 걸 좀 풀어볼 거예요. A1이 2인 거, A1이 2분의 3인 거 알고 있거든? 다시 물어볼게. 얘가 두 칸당 3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소 A1을 알고 있으면 A2는 알아야 나머지 것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두 칸당 하나이기 때문에 A1이 2분의 3이면 A3이 2분의 9인 걸 아는 거지. 두 칸당 3씩 차이 나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얘는.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는 N2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A1 쟤거든? A1이 2분의 3이거든? 그럼 이 A1과 여기서 나오는 A1이 서로 같은 규칙을 갖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거야? SN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요 놈 갖고 찾을 거야. 자, S1은 3분의 A1 곱하기 A2예요. 맞아요? 근데 S1이 뭐랑 똑같죠? A1과 똑같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 1은 3분의 A2니까 A2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여기다 좀 쓸게. A1은 2분의 3, A2는 3. 자, 이걸 알았어요. 됐고, 지민아, n에다 2 집어넣어주면요, S2는 A1 더하기 A2예요. 두 번째까지 합이니까요. A1 더하기 A2예요. 근데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 3분의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A2 곱하기 A3이 만들어져요.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S1인 것 같고 A1과 같은 걸 통해서 A2를 찾았고 S2는 두 번째까지 더한 건데 그게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러면 A1하고 A2를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니? 2분의 9는 3분의 3 곱하기 A3이야. A3은 2분의 9야. 그러면 얘가 n이 2부터 규칙이 만들어지는 걸로 구해놨지만 사실은 첫 번째부터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오케이? 여기다가 3 더하면 얘 되잖아. 두 칸당 3인 게 2 이상일 때부터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가능했던 거지. 됐죠? 그럼 A4는 얼마겠어? 6일 거고. A5는? 여기다 또 3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5일 거고. A6은 또 9일 거고. 이런 식으로 두 칸 차이 나는 애들마다 이렇게 3씩 더해지는 이 규칙을 갖는 수열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A2는 3이냐? A2는 3이냐? 맞네요. 니은 두 칸 차이 나는 거는 4냐? 두 칸 차이 나는 거 4 맞아요? 맞냐고! 두 칸 차이 나는 건 3이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디귿. 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이거 등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맞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씩 더해지고 있는 등차 수열인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내용들은 쉬운 것들이야 다. 어차피 문제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 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도형으로 갑시다. 뭐야 이거? 1192번은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지? 대각선 개수 혹시 구하는 법 알아?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거 왜 나왔지 이 문제가? 1192번은 그냥 니네가 푸세요. 자, 일단 1192번 봐봐. 대각선의 개수는요. 대각선의 개수 봐봐. N각형이야. N각형이라는 건 점이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점이 N개가 있다는 소리야. 이 점 N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일단 선을 만들 수 있어? 2개 고를 수 있어.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일단 꼭지점의 개수에서 꼭지점 2개를 골라. 그리고 요 놈들은 대각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빼. N각형이니까 변의 개수가 N개겠죠. 빼. 그럼 이게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2n 이렇게 되니까 2분의 n의 n 마이너스 1. 요게 대각선의 개수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지? 미안해.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n 플러스 1이야? n은 n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조합. 이게 대각선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뭐 11각 F10 뭐지? AN은 저거다. A는 저거다. 이상한데. 그럼 이건 문제를 풀자. 문제 풀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문제에서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FN 이렇게 적혀 있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11이야. 그러니까 F11이니까 11을 대입해야 돼. A12는 A11 플러스 F1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F11이라는 값은 이놈과 이놈을 빼주면 돼. A12 마이너스 A11은 F11이 된다는 의미지. 그럼 A12는 얘가 AN이니까 12 대입해주면 2분의 12 곱하기 9 마이너스 11이니까 2분의 11 곱하기 8 이게 F11이 될 거야. 6, 9, 54 54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12각형하고 11각형의 대각선 개수의 차이는 10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지? 자, 다음 그 1198번 같은 거는 엄청 특이한 문제니까 이거는 안 할 거고 여기 봐봐. 유형 9번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유형 9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니구나. 거의 다가 짬뽕 수열이야. 1197번도 짬뽕 수열이고 1197번 밑에 봐봐. P, AN 더하기 Q 1-P분의 Q
1196번도 짬뽕 수열이고, 뭐 1195번은 모르겠고, 1194번도 짬뽕 수열이고, 1193번도 짬뽕 수열이에요. 이게 다 짬뽕 수열임. 아니 이거 가지고 아니 저 중요한 얘기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담임쌤이랑 얘기해야 돼요.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아니 왜요? 안 돼요. 핸드폰 하지 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짬뽕 수열이기 때문에 짬뽕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 이게 문제를 보면 얘가 보면은 이게 맨 마지막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다 짬뽕 수열이라고 그냥 문제 거기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짬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 그 확인하는 게 이런 거야. 몇 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문제 자체에. 그러면 짬뽕 수열이야. 자, 저기 맨 앞에 거부터 봐봐. 1193번 봐봐. 1193번을 보면 5분의 1을 빼고 5분의 1만큼의 물을 채운다고 돼 있어. 5분의 1만큼을 빼내고 남아있는 양의 물의 5분의 1만큼의 물을 새로 채워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남아있는 거에 5분의 1이니까 이거 5분의 1을 곱한 걸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지. 1194번을 보면 4마리가 죽어. 그럼 이건 빼기 4라는 뜻이야. 근데 3마리씩 분열해 라는 말은 곱하기 3이 된다는 뜻이야. 보여? 빼기 4와 곱 3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1196번을 보면 1196번에 50g을 덜어내. 50g을 빼라는 소리야. 그리고 농도가 10%인 물 50g을 다시 더 집어넣어. 그럼 봐봐. 문제에서 농도를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금물 50을 빼라는 것은 농도에 그만큼 소금이 빠진다는 거야. 10%인 소금물을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 10%를 계산한, 즉 10분의 1을 계산한 소금의 양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지. 1197번도 4분의 1을 B에다가 담아. 그러면 4분의 1만큼을 추가시켜주고 절반을 빼서 A한테 줘 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 한 문제 안에 그러면 짬뽕 수열이라는 거지. 몇 배가 된다. 이게 2배일 수도 있고 4분의 1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짬뽕 수열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1197번을 보도록 합시다. 1197번을 보면 A 그릇이 있고 B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짬뽕 수열이라는 거 아예 알려줘 버렸으니까 그냥 이제 우린 짬뽕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이 밀가루의 총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네, 그래서 A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의 양을 AN이라고 놓고 B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의 양을 BN이라고 놓으면 AN 플러스 BN은 2라는 건 일단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지? 처음에 1kg, 1kg씩 넣고 시작했으니까 2kg인 건 변하지 않고요. 자,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A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4분의 1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4분의 3 AN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BN 플러스 4분의 1 AN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4분의 1을 덜어서 얘한테 줄 거야. 그러면 얘한테는 4분의 1만큼이 추가가 됐을 거고 얘한테는 4분의 1만큼이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지. 됐지? 이 상태에서 여기에 담긴 거의 절반을 여기에 담긴 거의 절반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 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 AN 플러스 2분의 BN 플러스 4분의 AN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번째에 있는 A 그릇에 밀가루 양이 되겠지.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야. 4분의 1을 덜어서 얘한테 주고 여기에서 절반을 떼다가 얘한테 다시 줘. 그러면 그 AN 플러스 1이라는 게 그 다음 번째에 들어가 있는 저놈의 양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AN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놈인데 얘 혼자 B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관계식을 통해서 BN은 E-AN이라는 요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변하겠죠. 4분의 3 AN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AN.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8분의 3이잖아? 8분의 6이잖아? 8분의 3 AN 플러스 1 요렇게 관계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관계식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짬뽕 수열이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P-Q가 얼마냐? P-Q가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5다.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AN 플러스 BN은 그냥 뺏기고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거 이렇게 푸고 해봤자 어차피 2기 더하면 2kg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귀납법 증명하는 문제들을 복잡한 거는 빼고요. 1203번하고 1206번하고 이렇게 두 개 풀어줄게요. 1203번하고 1206번. 내가 아까 말한 게 있으니까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풀어라. 그러니까 하루에 두 문제 풀면 할당량 끝. 자, 1203번. 증명을 할 겁니다.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 갑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귀납법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n 플러스 1 집어넣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귀납적으로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n에다가 아니지 n이 맞나?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처음 시작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처음 시작이 1점이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까지 더하라는 거니까 좌변 3분의 1은 1 대입하면 우변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성립한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저기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성립한다. 여기까지 1점. 두 번째 n이 k일 때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분의 1은 2k 플러스 1분의 k가 성립한다
가정하면 여기까지가 2점. 여기까지 하면 2점. 여기가 쉽잖아. 첫 번째 1 집어넣고요. K 집어넣고요. 그 쓰라고요. 그러면 1, 2점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제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미안해. 이거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풀이 방법이 등식 풀이이기 때문에 요 풀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양변에 뭘 대입시켜 주는 거냐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즉 뭐냐 하면은 이거 미안해. 이거 하지 말자.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를 더해주면 이쪽 변하고 이쪽 변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냐면 얘를 양변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K번째잖아요. 이게 K번째란 말이야. 여기 K번째란 말이야. 그럼 K 플러스 1번째면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해주는 거야.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까지 그냥 성립한다라는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를 더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양변에다가 이걸 그대로 더해주라고. 유지민 씨, 이거 들었냐? 이거 앞에 거 두 개는 들었냐? 여기까지 2점이라니까? 네, K 플러스 1.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해봐.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해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 이쪽은 당연히 뭐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제 부분분수. 이쪽은 뭘로 계산하면 돼? 통분.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했단 말이야. 그럴 때 이 등호가 성립하면은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가정과 함께 얘를 증명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부분분수 사용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쭉 가다 보면 2k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이 되면서 좌변에 남는 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이 남게 돼. 계산해주면 2k 플러스 3분의 얼마야? 2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우변 통분하겠습니다. 우변 통분해 주시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에다가 k에 2k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통분이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요거 2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2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약분 되고 얘랑 얘가 남게 돼요. 미안해. 이거 부분분수인데 2분의 1 빼먹었다. 그치? 이거 2분의 1 빼먹었어. 왜냐면 얘네 둘이 뺀 게 2니까.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서로 같아 달라? 서로 같지. 그래서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증명 끝.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지, 세 번째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이 결국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모든 점수를 거의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가고, 근데 못해도 요거 두 개만 써도 1점이다. 어쨌건. 뭐 수학에 주면 2점까지도 줄 수 있고.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니까 귀납법의 증명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어, 1206번 같은 것들도 얘는 이제 처음부터 깡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얘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어렵긴 합니다. 1206번 마지막 문제.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8의 n제곱 아니다. 1207번으로 하자. 아, 뭐 똑같네. 1207번으로 할게요. 1207번.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3의 2n 마이너스 1은 7의 배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7의 배수인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n이 1일 때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맨 처음 거.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면서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립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n이 k일 때를 쓰라고요. 그럼 n이 k라면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제곱 이 7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여길 7n 이렇게 놨네.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정하자. K번째에서도 7의 배수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증명을 하는 거야. 이제 문제를 보자. 이렇게 증명이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n을 k 플러스 1 대입을 했어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에 k 플러스 2 더하기 3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얘를 가 곱하기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나 3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어차피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내려와야 돼? 당연히 2가 내려오면 되겠죠. 하나 차이 2 내려오면 되고 여기는 몇 개가 내려온 거야? 2개 내려온 거 보이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2개가 내려왔으니까 9 이렇게 됐어. 됐지? 자, 이래 놓고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 2 곱하기 7n 플러스 7 곱하기 다 이렇게 놨거든. 볼게. 7n을 뭐라고 정의했어? 얘라고 정의한 거 보임? 이게 7n이야.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는 얘가 여기서 사용이 될 건데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7n을 만들려면 요 형태에서 7n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9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서 쓰라는 거야? 2개를 가져와서 쓰라는 거지. 여기서 2개 가져오고 여기서 2개를 가져오면 이 말은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2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가 요 앞에서 7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7n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2개를 가져왔으니까 얘는 몇 개가 남는 거야? 7개가 남는 거지. 3의 2k 마이너스 1제곱은 7개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7의 배수고 얘도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 더하기 7의 배수는 7의 배수라는 것이 성립한다. 그래서 증명 완료.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 단계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지. 이 단계. 그래서 문제에서
가 나에 알맞은 수를 A, B라고 하고 FB-A를 써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F는 얘고요. 얘. 다에 있는 거. 3에 2K-1인데 B-A니까 B-A. 7인가? 여기다 7 대입하는 소리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3에 7이 14, 13제곱. 이렇게 해서 B는 9고 얘는 2니까 얘가 F, K고 그래서 7, 여기다 7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3의 13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어찌됐건 이게 증명이에요. 차차 시간은 좀 있으니까 차차 연습을 해서 여기도 저 앞에 단계 정도까지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 성준아 선생님 말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수열이 끝이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그리고 귀납법까지. 그리고 알파가 뭐지? 이제 삼각함수 활용. 여기까지가 영동일고 제외한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그다음에 영동일고 친구들은 여기에 삼각함수 그래프 하나 더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 하나 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확통 공부도 이제 슬슬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 내가 한 달 정도 끝난 다음에는 쉬운 걸로 좀 줄 테니까 그걸로 좀 연습 좀 하시고. 저거 좀 꺼줘. 아니 내가 끌게. 지금 11시 56분이거든요